아직도 보고 싶어? 신스루, 영화로 바라보는 세상. 이번에 함께할 영화는 윤단비 감독의 장편 영화 입봉작인 남매의 여름밤입니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사관왕을 차지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족을 다뤘다는 점, 아이들이 주인공이라는 점, 그리고 젊은 여성 감독이라는 점 등 우리 집의 윤가은 감독이나 벌새의 김보라 감독의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간만에 훈훈하게 본 좋은 영화를 소개시켜드리고자 만들게 됐습니다. 영화 남매의 여름밤의 간단한 스토리와 함께 영화 내적으로는 제목이 갖는 의미, 가족들 간의 관계에 대해 다뤄볼 거고요. 외적으로는 이 영화가 영향을 받았다는 대만 뉴웨이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의견과 함께 아주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화 남매의 여름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옥주와 동주 남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인지 어린 남매는 방학 동안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오래된 빨간 벽돌 집은 지금의 20대 이상 세대들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이죠. 낯설지만 무뚝뚝하게 기력이 없는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어딘가 왠지 아늑한 이 공간에 아이들은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내 고모까지 할아버지의 집으로 모이며 뜻하지 않은 대가족이 형성됩니다. 남매의 여름밤은 이때부터 작은 갈등이 생겨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는 할아버지는 결국 건강이 더 악화되고 아빠와 고모는 요양원을 고려하기 시작하죠. 그리곤 이 오래된 빨간 벽돌 집마저 내놓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영화는 서스펜스적인 요소를 지니게 됩니다. 서스펜스란 작품에서 보는 이에게 불안감과 긴박감을 주며 흥미를 돋구는 걸 말합니다. 작품 초반부에 나오는 몇몇 복선들은 절정에 치닫을수록 그 결과가 드러나며 대단원을 맞이하게 되죠. 이 영화에서는 너무도 쇠약한 할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복선인데 영화 초반부터이긴 하지만 관객으로선 이미 할아버지의 죽음을 예감할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사건이 꿈틀거리면 혹시나 할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하지? 곧 죽는 건가? 라는 불안감에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드라마 장르의 독립영화임에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영화를 볼 수밖에 없죠. 이건 영화적으로도 아주 좋은 장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션 베이커 감독의 플로리다 프로젝트 후반부에서 아이들이 드넓은 도로를 향해 뛰어가는 것만으로도 혹시나 차에 치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가졌던 거나 더 직접적으로는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보여주었던 그냥 노쇠한 블레이크를 보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되었던 서스펜스적인 요소가 떠오르는 좋은 설정의 연출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영화 제목의 의미는 확실해집니다. 사실 남매의 여름밤이란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땐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도 단순하고 별 의미도 없어 보이고 그랬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집에 가족이 모이고 작은 갈등들이 드러나며 영화가 3분의 1 지점을 지날 때 옥주와 동주의 작은 남매뿐만 아니라 아빠와 고모라는 큰 남매의 여름밤 이야기까지도 다룬다는 걸 깨닫게 되죠. 두 남매는 첫째가 누나냐 오빠냐의 차이를 제외하곤 상당히 흡사한데 이것마저도 거울로 바라보는 것 같은 대칭 구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작은 남매와 큰 남매의 구도를 생각하고 영화를 바라보게 되니 그때부터 영화 속 인물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빗대어 보이기 시작했죠. 영화는 조금씩 시점이 이동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는 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는 어른들의 행동, 이를테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거나 집을 팔 수밖에 없는 혹은 배우자와의 갈등과 같은 것들이 보는 내내 납득할 수 있으면서도 조금씩 불편함을 주게 되었죠. 아마 옥주의 감정이 그랬을 겁니다. 엄마와 떨어져 사는 불안한 상황에서 원래 살던 집마저 떠나고 가족이기는 하지만 다른 일상을 살아오던 5명이 함께할 때 어린 나이의 옥주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정확한 사연은 나오지 않지만 할아버지, 아빠, 고모,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어른들은 자기의 짝에 대한 부재를 안고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사실 현대사회에선 너무나 익숙하고 흔한 광경이죠. 아무쪼록 이러한 환경은 옥주에 있어 기대고 머물 곳을 원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옥주와 할아버지의 관계를 조금 살펴볼까요? 영화 내에서 할아버지와의 친밀도가 가장 낮은 인물은 옥주입니다. 아빠와 고모는 자식이기 때문에 많은 세월을 함께해왔고, 동생 동주는 까불까불한 캐릭터로 할아버지에게 재롱을 피우거나 울고 있는 그를 할아버지가 타일러주는 등 나름의 친밀감을 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려 하거나 집을 내놓으려 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의외로 옥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엄마나 집처럼 기댈 곳이 없었던 옥주에게 할아버지의 집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마지막 안식처였고, 그곳을 지키고 있던 두터운 기둥과도 같은 할아버지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보내고 싶지 않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영화에는 옥주가 아버지가 판매하는 짝퉁 나이키 신발을 훔쳐 썸남에게 선물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후반부 옥주는 그 운동화를 다시 뺏어와 울먹이며 집으로 가져옵니다. 집도 할아버지도 잃게 생겼던 그녀로서는 원래의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놓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테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엔딩 시퀀스에서 밥을 먹던 옥주가 울먹이는 것은 너무도 이해가 됩니다. 할아버지와 가장 친분이 적은 그녀였지만 그의 부재에서 그녀가 가장 슬픔을 토로하는 것은 영화로서는 필수 불가결한 장치였던 거죠. 이 영화는 대만 뉴웨이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평이 있는데, 이로 인한 혹평과 호평이 공존합니다. 이런 시선의 출발점이 어느 기사의 한 줄이었는지, 이 영화의 가치를 절하하기 위한 어느 커뮤니티의 한 게시글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윤단비 감독이 대만 뉴웨이브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만 뉴웨이브는 아주 오래전으로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비정성시나 최근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시작으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나 나의 소녀시대 등 당시 대만에서 생겨난 청춘, 사랑 이야기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윤단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은 대만의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작품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고레에다는 사실 활동 초기부터 대만의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색을 지우지 못했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허우샤오시엔 감독은 그보다 빠른 일본의 감독 오스 야지로의 영향을 받았다 말하기도 했으니 누가 원조냐를 따지는 싸움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받은 영향을 얼마나 자신의 색을 다듬는데 성공했느냐일 겁니다. 허우샤오시엔 감독도 고레에다 감독도 누군가의 아류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활동 경험이 적은 윤단비 감독이지만 남매의 여름밤은 대만도 일본도 아닌 한국적인 정서를 잘 살려낸 그녀만의 색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기도 하고요. 이 영화는 드라마 장르의 독립영화고 약간은 암울할 수 있는 소재 때문에 지루하거나 너무 어둡진 않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감독은 그런 기미를 보일 때마다 동주라는 치트키를 사용하곤 합니다. 윤가은 감독이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집의 유진이나 우리들의 윤 캐릭터 못지않게 영화의 분위기를 환기해주는 인물인 동주의 귀여움,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행동들은 보는 이를 웃지 않게 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기도 했죠. 가족이라는 사람 혹은 공간이 갖는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준 영화. 윤단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극장가 역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직도 보고 싶어? 지금까지 신스루였습니다.